네, 이항영의 딱이거에 빛나는 조연이었던 제가 오늘은 합류했습니다. 그렇다면 빛나는 주연 이항영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요? 주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열흘 앞으로 다가온 게 이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좀 어떤 주식이 좋을까를 결론적으로 찾아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어닝 시즌 이야기 앞서 예고도 해주셨던 대로 관련해서 또 종목 이야기까지 끝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뭐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면 호재 악재가 뒤섞여서 사실 지수가 야금야금 올라는 오고 있는데 네. 뭐 연초처럼 팍팍 뛰어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야기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무역 전쟁 관세 보복이 잇따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원화가 아주 강세죠. 즉 환율이 하락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이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지금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요. 특히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은 뭐 불과 몇 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기대되는 것은 분명히 호재인식할 수 있겠죠. 하연과 분노 발언을 내놓은 것도 또 뭐 지난 연말이었는데 네네. 확연하게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호재 악재가 뒤섞여 있는 시장 지금 자리대가 어느쯤 와 있는지 뭐 지수 자체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지난주에 한 1.4% 올라가면서요. 그러니까 작년 금년 1월 말 2월 달 주가 좀 조정 보였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강했죠. 코스닥은 지난주 한 주에도 한 3% 올라갔으니까 지난 고점은 이렇게 아주 또 생각해서 이렇게 멀지도 않은 그런 분위기다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1월 초 특히 2월 달 이 언전에서 약간 조정 보였던 거 그런 분위기에서 거의 다 회복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수 분위기, 뭐 회복세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와 뭐 글로벌 증시를 비교했을 때도 확연하게 저희가 괜찮은 편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좀 부족한가요, 탄력이? 대한민국은 뭐 제가 처음에 업계에 들어왔을 때는 90년대 그리고 사실 그 여전에 60년대부터 한 번도 저평가로 벗어난 적이 없는데요. 지금도 물론 이제 저평가 분명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전 세계가요. 전 세계가 지금 PR이 15배 정도 나오고 있고요. 한국 아시아가 속해 있는 건 14배 정도. 네 번째 여기 14배 정도 돼야 하는데요.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한국만 보면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9.9배 아직 불과합니다. 9.9배. 이게 보면 중국이 벌써 16배, 인도가 18배.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너무 떨어진 거죠. 대만, 태국보다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냐면은 15배인데 우리는 9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9배, 그러니까 10배 정도 남짓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찌됐건 지정학적 위기가 여전히 시장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위기가 본질적으로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아주 쉬운 그림은 아니지만 여튼 분명히 저평가. 늘 이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보다 PR이 낮은 나라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만한 나라 중에서는 몽고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너무 저평가돼요. 그러니까 그건 저평가는 분명합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우리 언제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좀 완화가 된다면 정말 이번에 뭐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서 좋은 소식들이 쏙쏙 들려온다면 이게 또 확 해소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저평가 요인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인구도 이제 줄어들고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들 아실 거란 말이죠. 잠재 성장률이 좀 낮아지고 있고요. 배당이 분명히 좀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보면 낮은 배당 성향이 되겠고요. 여전히 이제 지배 구조가 불투명한 것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뭐 재벌 그룹, 개별 기업 마찬가지 되는데요. 다만 이번에 이제 그 어떤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두 개의 정상회담이 잘 되면 분위기 반전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보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죠. 다만 어떤 환율 요인이라든가요. 그 반도체 어떤 기업들의 이익의 성장성이 약간 뭐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주 갑자기 훅 좋아지긴 그렇게 쉽지 않을 주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주장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익 조정 비율이라는 걸 제가 주요 국가별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이익은 컨센서스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 조사를 해갔고요. 이익을 증가한 기업이 많은지 컨센서스가 이익 전망이 내려간 기업을 많은지를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이익을 내려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위원님 쪽이 지금 한국인 거잖아요. 이쪽이죠. 제 쪽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약간 좀 부담스러운 구간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기업들의 이익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장 좋은 거는 일들을 열심히 더 해갖고 이익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좋아지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만 깜짝 실적이나 어떤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요. 네. 여러 가지 기타적인 요인, 이게 수급이 됐건 대한민국이 조정받을 때 같이 떨어졌건 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컨센서스가 상회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흔히 얘기해서 더불어 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같이 떨어진 거. 예.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기회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런 얘기는 위원님 저도 할 수 있어요. 이익이 좋고 주가도 낮고 이런 종목을 찾아서 투자해야 된다. 라는 건 저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저희 2부 시간에 하는 개장 전에 뭐 김민진 팀장이나 저희 나와서 개장 때 얘기하는 그런 주식들이 사실 보면 대부분의 조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히로엘엑 시간에 하는 것들이 장중에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저나 뭐 김민진 팀장이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주식을 찾는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칙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YGFN에서 지난주에 한번 발표를 했는데요. 세 가지 정도, 두세 가지 기준으로 했어요. 첫 번째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매출액이 5천억 이상 기업이 되겠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100% 이상. 그러니까 이게 급증하거나 아니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흑자 전환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뽑았더니 딱 12종목이 났어요. 12종목? 네, 이거 YGFN에서 찍겠거든요. 코스피 8종목, 코스닥 4종목인데요. 그것도 제가 표를 한번 준비했는데 딱 여기 나오거든요. 삼성전기. 그러니까 삼성전기. MLCC에서 뭐 귀에 못이 막히도 들으셨잖아요. 근데 주가 최근에 좀 올랐죠. 얼마 전까지 또 조정받았거든요. 한동안 안 좋았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길게 보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영풍, 삼성 SDIM 말씀드렸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제가 호텔신라를 전화 뭐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딱 이런 걸 보고 하는 거거든요. 호텔신라, 뭐 휴비스, 남양유업까지가 코스피가 되겠고요. 코스닥은 휴맥스, 인터플렉스, 파트론,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이 이 YGFN에서 집계한 것들이다 되겠고요. 이 YGFN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보면 하나금융도 이런 걸 하나금융 이런 거 거의 매주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거 제가 지난주 거 제가 집해봤는데요. 1분기 실적 상향에 비해서 주가 좀 덜 반영된 종목을 찾아갔거든요. 여기서 딱 10종목 정도 내외를 했어요. 대한항공, 하이트진로, 롯데케미칼, 두산인프라코어, SK, 삼성, 동아 ST, SK, 대한유화, 삼성 ST가 로엔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요. 실적 계속 좋다고 얘기하고 외국인은 꾸준히 사고 있는데 근데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는 이유, 그리고 두산그룹이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내렸거든요. 그런 거 뭐 한번 하면 제가 봤을 때 주식이란 건 가능성이잖아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종목들 지금 너무 많이 거론이 됐는데 이 중에서 위원님이 딱 골라주는 실적 기대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아는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제가 좀 봤던 것들. 투자 포인트 워낙 아실 테니까 짧게 제가 세 종목씩 골라봤는데요. YGFN 쪽에서는 삼성전기죠. 삼성전기. 전 이런 거 좀 이게 주까지 재미없단 말이죠. 연실적으로 보면. 참 많이 올랐다가 쉬고 있잖아요. 좀 쉬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텔신라죠, 호텔신라.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이게 엊그제 살아났죠. 이슈 때문에. 엊그제 살아났지만 이게 지금 지난주까지 전까지 훅 떨어졌었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삼성 SDI도 지난주에 올라서 그렇죠. 이게 지금 오른 것도 없단 말이죠. 삼성 SDI 말이 되겠고요. 하나금융 주식에서 하나금융에서 얘기했던 정말 몇 개 중에서 롯데케미칼이죠. 롯데케미칼은 지난주에 조정 보였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주가 올라갈 때면 조정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분명히 말이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SK죠, SK. 지주회사는 주식회사 LG랑 제가 봤을 땐 딱 SK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위에 SK 테리콤 있고 테리콤 또 위에 SK. 앞서 장혁 의원도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SK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두산인프라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자꾸 주가만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보고 특히 1분기에 정말 좋은 실적 나는 거 이런 거 보시면 저는 그게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도 좀 더 제가 너무 집요하죠, 위원님. 좀 더 추려본다면요. 그중에서 딱 하나 찝어드리라면 저는 뭐 워낙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삼성전기가 좀 그럴듯해 보이네요. 맞아요.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를 만들어내는 삼성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만큼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자 저희도 기대 가져보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의 마지막 셀렉을 받은 오늘의 이 종목이었네요.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항영의 딱이거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